한미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데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대한민국 합참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MCM을 개최하고 핵 재래식 통합 개념 발전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MCM을 계기로 만난 한미 합참의장이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편대비행 공중지휘에 나섰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양국 합참의장은 각각 대한민국 공군 KF-16과 주한미군 F-16에 올라 함께 비행하며 철통 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육군 39사단 독수리여단이 후방 해안 침투에 대비한 상황조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레이더와 연령상 감시 장비로 작전지역 해상의 미상물체를 식별하고 미상선박 저반 차단과 거수자 검문 등을 통해 물샐 틈 없는 해안 경계태세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 공조의 공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참석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2017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이후 8년 만에 방한. 양 장관은 올해 도피에서 JSA 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이어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연합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방위 태세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SA 공동경비구역과 DMZ를 살펴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비무장지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한미동맹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캠프 원포리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4일에는 안 장관과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공동 주재합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전자권 전환 구상을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한 만큼 전자권 전환 문제가 SCM이 주요 안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JSA를 찾은 날 양국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일명 MCM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MCM에서는 전자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양국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데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먼저 이번 회의에서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 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 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논의에서 전자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아래 연합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MCM을 마친 한미 합참의장은 각각 KF-16과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의 연합지휘 비행은 72년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 소식은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미 두 나라의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함께 비행 준비를 하더니 KF-16과 F-16 앞에서 손을 맞잡고
한반도 상공으로 함께 날아오릅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군 최고 지휘관이 같은 기종 전투기로 동일한 대형을 이루며 한 하늘을 비행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최초이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사협력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진 건데, 한미 합참의장이 모두 공군 출신인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이 모두 F-16 전투기 조종사라 이례적인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행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층 더 공고해진 시점에 이뤄져 한미 군사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보낸 상징적인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에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화답한 이후 이루어진 비행인 만큼 한미 간 신뢰와 공조가 깊은 바닷속에서 높은 하늘 위로 빈틈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비행을 마친 진 합참의장은 같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합참의장으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체감할 수 있는 지휘 비행이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리 군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 등 4.25 사업 중대형 위성 5기 모두를 확보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게 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Three, two, one, engine ignition and liftoff. 우리 군의 정찰 위성 5호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새벽 1시 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 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후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으며 발사 후 약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 레이더를 탑재해 24시간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4.25 위성의 군집 운영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실시간 정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정찰 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 적기에 확보돼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성 정찰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아주 밝은 눈을 갖게 됐습니다. 광학 적외선 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모두 이제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이 이제는 24시간 전천으로 한반도의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과 능력을 완성했다고 평가합니다. 군 정찰 위성 5호기는 앞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 궤도 시험을 수행하고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부 영내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3일 홍보원 신청사를 찾아 신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신청사에 새롭게 마련된 국방홍보원의 각 시설을 둘러보면서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국방홍보원의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한다며 군과 국가를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방일보 일간지를 발행하고 TV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국방홍보원은 지난달 신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해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남해안을 수호하는 39사단이 해안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상황조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초에서부터 작전이 이뤄진 항구까지 긴박했던 출동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롭던 생활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황이 전파됩니다. 상황 발생, 홍포 일대 미상물체 식별, 대포 해양기동 타격대 출동 준비. 육군 39보병사단 독수리여단이 고성과 통영, 거제 지역 일대에서 해안 침투 대비 통합 상황 조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12, 13 해안감시기동대대와 육군 경비정 등이 투입됐으며 대한군과 임차 선박이 활용돼 실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역방위대대와 연계해 해안 경계선인 임해통제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감각 있는 전투지휘 능력 배양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적을 조기에 식별하고 해상 및 수제선 일대에서 상황을 종료하여 작전 지역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태세 및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해안감시기동대대의 레이더와 열 영상 감시 장비가 작전 지역 일대 해상에서 미상물체를 식별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대대원들은 미상 선박 접안 차단 작전과 거수자 검문 등을 실시하며 통합 대응 능력을 함양했습니다. 해양기동 타격대의 수준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느끼고 실상황이 발생해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껴서 너무 보람찬 훈련이 됐습니다. 이번에 잘 해냈다고 해서 방심하고 경계태세가 느슨해지는 일 없게 항상 완벽하게 작전 수행하는 해양기동 타격대가 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해안 상황 조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대는 바다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훈련에 임하며 물샐 틈 없는 해안 경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6.25 전쟁 첫 승전으로 기록된 춘천대첩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육군 2군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고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 속에 시민과 장병이 함께 승전의 의미를 기립니다. 춘천대첩은 6.25 전쟁 개전 초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대한민국의 첫 승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의 결단과 희생은 수도 서울 방어로 이어졌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전투 장비 체험과 병영문화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병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에서 군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지키시는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작년에도 와서 타봤는데 올해가 더 장비가 좋아지고 특히 제자리에서 360도로 돌 수 있다는 게 기술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재밌게 타고 뒤에 풍경 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행사의 중심에는 춘천대첩을 이끈 고 심일소령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95세의 참전 유공자는 참전 유공자들이 점점 노령화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준 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연세가 평균 93세입니다. 이 행사를 계속 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5년 전에 이 나라를 이렇게 구해온 것이 참 큰 보람이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육군 2군단은 이번 행사를 시민과 장병이 함께 어울리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되새기는 축제로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춘천지구전투 전승 행사는 과거 6.25 전쟁 당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목숨 바쳐 싸우신 우리 호국 영령 및 참정 용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군과 시민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호국의 의미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75년 전 지켜낸 자유의 정신은 이제 시민과 장병이 함께 그려가는 평화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드론과 로봇 전력은 전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전투체계 아미타이거를 추진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드론봇 전투체계를 비롯한 지상군의 첨단 무기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육군 항공 전력들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어진 미래형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 시연.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다족 보행 로봇과 적을 무력화시키는 폭탄 투하 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가 눈길을 끕니다. 전차와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등 핵심 지상 전력들도 막강한 전투력을 뽐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경기도, 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민관군 행사추진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아미타이거 드론봇 페스티벌. 페스티벌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민관군 협력과 군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도 국방부와 육군의 군사 핵심과 연계하여 드론, 대드론 실정 전담부대 지정, 다족 보행 로봇 경계작전 운영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지상군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비롯해 지상군의 다양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비호복합, 수리온, 아파치 헬기, 그리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이 전시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지상군의 핵심 첨단 무기를 체험하며 군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장비들이랑 군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서도 좋았고, 드론봇에 대해서도 구경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니 좋았습니다. 3일 동안 펼쳐진 페스티벌엔 4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번 요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이 색다른 그런 군에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우리 군. 첨단 강군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군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네이비 위크인 서울 행사를 운영합니다. 행사 첫날인 5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선 창군과 도전, 화합, 대양해군, 국민의 필승해군을 주제로 한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해군 해병대 홍보존과 문화예술 공연 등 국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80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행합니다. 우리 군의 또 다른 미래가 될 군 특성화고에서는 오늘도 군인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공부에 한창입니다. 이러한 미래 전문가들을 위해 육군 1군수지원여단이 특별한 실습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우리 군의 주역이 될 군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한창입니다. 육군 1군수지원여단이 진행한 실습형 현장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번 교육은 차량정비 부사관을 꿈꾸는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에너지관리 시스템과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군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조기에 키우고 장차 군 정비의 최전선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을 여기서 배움으로써 부사관이 되는 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부대는 전반기에 기초 정비과제 중심의 교육을 시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후반기에는 학생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재편했습니다. 차종별 실제 정비 실습부터 전방 군수지원대대 견학, 부사관 선배와의 대화를 비롯해 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심화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입대 전부터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군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군 특성화고 위탁 실습 지원에 관련한 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실습 지원과 장비 대여 등 상호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실습 마지막 날에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상작전사령부의 아미타이거 드론봇 페스티벌 관람을 지원하며 군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 특성화고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육군 1군수지원여단.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최근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벙커 복원을 추진하며 벙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벙커. 세계 각국의 벙커는 과연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스위스는 자국 내 벙커를 현대화하는 데 16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독일도 냉전 시대에 만든 벙커의 복원을 추진 중이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의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유물로 여겨졌던 벙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을 마주한 인간의 마지막 방어선, 바로 벙커죠. 벙커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벙커를 만들어 왔는데요. 먼저 벙커 하면 스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위스는 약 900만 명의 인구 모두가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37만여 개의 방공호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벙커의 진심인 나라인데요. 냉전 시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안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벙커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으로 소넨베르크 방공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던 세계 최대 벙커였습니다. 두께 1.5m의 출입문과 정비시설로 핵과 화생방 공격을 모두 방어하고요. 병원과 자체 발전 급수시설,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요새라고 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상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고속도로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벙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웨덴도 냉전 시절 특별한 벙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스톡홀름의 남쪽 발트에 위치한 무스크웨 해군기지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냉전 시절 발트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스웨덴은 섬 하나를 파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려 19년에 걸쳐 150만 톤의 화강암을 파내 본토와 2.8km 길이의 해저터널로 연결된 거대한 해군기지를 완성했는데요. 이곳은 수백 톤급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최대 6척까지 동시에 정박하고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동굴부두, 선박 건조 수리시설, 의료시설, 2,000명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지휘 통제소 등이 갖춰진 기지면서요. 핵 공격을 견디는 거대한 벙커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냉전이 끝난 뒤 폐쇄됐던 무스크웨 군기지가 2019년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도 이 비밀기지가 발트해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넣은 벙커도 있습니다. 벙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가의 지휘부를 보호하고 작전 명령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미국 펜실베니아의 깊은 산속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지킬 거대한 지하 요새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레이븐 록 마운틴 컴플렉스입니다. 미국은 핵전쟁에 대비해 펜실베니아의 레이븐 록산과 버지니아의 웨더산 아래에 지휘 벙커를 건설해뒀는데요. 그중에서도 레이븐 록의 벙커는 지하 펜타곤이라 불릴 만큼 국가 비상시 핵심적인 작전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안반 속에 만든 이 시설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병원, 예배당, 지하 저수지, 통신센터, 발전시설까지 말 그대로 지하도시라 불릴 만큼 모든 걸 갖췄다고 하죠.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지하 벙커도 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본부였던 샤이엔 마운틴 컴플렉스 이야기인데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미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 미사일, 인공위성 등 모든 비행 물체를 24시간 추적하는 곳입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 미국은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 하늘의 눈을 지하 벙커 깊숙이 숨기죠. 샤이엔산 지하 600m 아래 유사시 40초 만에 25톤의 문으로 내부를 봉쇄하는 벙커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지휘소를 집어넣은 건데요. 핵 공격이나 지진에도 끄떡 없다는 이 벙커의 정말 독특한 점은 바로 스프링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1,300개가 넘는 강철 스프링이 충격을 분산하고 벙커를 보호한다고 하네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벙커. 평화의 시기에 미리 준비하고 정비한 벙커가 위기의 순간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공군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25-2 프리덤 플래그를 시작했습니다.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미공군과 미 해군 공중전력이 참가합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F-15K, 미 공군의 F-16 등 80여 대의 공중전력이 동원되며 우리 공군의 참가 전력들은 실전성 제고를 위해 전시작전 개념을 적용해 각 전력의 모 기지에서 이륙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민관 군경 소방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실시합니다. 수방사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가하는 화랑훈련은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서울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됩니다. 훈련에서는 다양한 비대칭 위협 속 전시 전환과 전면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3일 6.25 전쟁 호국영웅 김종석 옹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1949년 8월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해 구사단 28년대 등에서 용맹히 싸우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당시 실물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옹의 장녀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 광고를 통해 문의한 결과 늦게나마 호국영웅 김종석 옹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낄 수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청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8일 야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